대한민국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얼마 전에 그 강남의 초등학교 선생이 자살을 했잖아요. 굉장히 아까운 분이더라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교권이라고 그래야 될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말이 많습니다. 의견도 많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체벌을 못하게 하면서 체벌을 못하게 해서 물론 맞는 얘기인데 체벌을 못하게 했으니까 실제로. 근데 그거에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근원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모든 걸 다 간섭을 하잖아. 요즘 군대 가도 아들들 내 아들 사진이 안 찍혀 있으면 바로 중대장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진 없냐 해가지고 중대장이 퇴근하고 다시 생활관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군대도 그 정도인데 학교는 오죽할까. 그렇지.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인데 나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옛날에 우리네 선생님들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개체였어. 무슨 얘기냐면 책에 정보가 있죠. 하지만 텍스트와 픽처로 돼 있는 그 컨텐츠만으로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진 않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사실은 선생이라는 존재야. 옛날에는 선생밖에 없었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사학과 뭐 이런 데를 다녔잖아.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촬영하거나 그랬던 사진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찍은 사진들, 그런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했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 책에만 담고 자기 책에만 쓰고 그 수업 시간에만 살짝살짝 보여주는 거야. 심지어 수십 년간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바뀌지 않는 교수님도 실제로 있었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하죠. 그렇게 게으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교수라는 명예로운 직장의 구성원이었다니.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신뢰였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모든 자료를 다 인터넷에서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의 자료를 다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어. 맞죠? 예전에 공부 안 하던 그 명예로운 선생님들의 비밀스런 자료들은 더 이상 전혀 비밀스럽지 않게 되어버렸죠. 컴퓨터만 키면 그 자료들보다 더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니, 요즘에는 컴퓨터도 과하네요. 스마트폰에서 깔짝깔짝만 해도 전 세계의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보기 힘들어서 문제일 정도죠. 우리 분야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옛날에는 문화재를 전공하는 학생이 문화재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은 그 문화재에서 궁금한 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책들 보거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기가 젊을 때 찍었던 사진 같은 걸로 보여주면서 이게 말이야 사실은 너네 어디 가서도 못 보는 자료인데 내가 뭐 소시적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공포의 모습하고 이 사진 속의 공포의 모습이 틀리지. 원래는 이런 모습이야.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어때? 인터넷에 보면은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게 흥인지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키 백과사전, 뭐 나무 위키, 네이버 국립문화재연구원이니 박물관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또 하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사진으로 보는 것, 글로 보는 것, 동영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그 이해도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옛날에 신석기 시대 공부할 때 빗살무늬 토기를 공부를 했거든. 빗살무늬 토기는 대충 뭔지 알죠. 근데 빗살무늬 토기에 있는 문양이나 모양을 가지고 형식 분류를 해. 그걸로 편견을 매기거든. 근데 내가 공부할 때 봤던 자료는 그게 글로 돼 있었어. 그게 글로 돼 있잖아. 글로 설명을 하는 거야. 가령 아주 오래된 그릇은 밑에 뾰족하고 옆에가 이게 화살 모양의 어골문이 그려져 있고 그런 식으로 써 있잖아. 그럼 나는 그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상상이 꼭 그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게 그림을 그려놓은 책이 있어.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또 추정을 하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통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지만 그것도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사진이 나오는 책들이 그 다음에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신석기 공부
빗살무늬 토기 공부할 때 텍스트로 써놓은 토기들을 다 분류를 해놓고, 그러니까 횡주 어골문 토기가 있다 그러면은 횡주 어골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지에 대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주 어골하고 횡주 어골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봐야 되는데 사진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야. 글로 써있는 단어와 실제의 유무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리고 난 처음에 그걸 표로 분류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만큼 책으로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 알아듣게 설명을 했나? 가령 이런 거지. 오지는 오진다 해서 집을 설명을 해. 근데 자기는 영상으로서 집을 보여주면서 이게 말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석가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남아있네요. 이건 오래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현우가 옆에서 그러네요. 이거는 잘 남아있네. 이거는 다 써먹을 수 있겠네. 막 이런 설명을 하잖아.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건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영상이 다각도로 보여주잖아. 만약에 영상이 없고 말로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되게 애매하잖아. 이게 왜 잘 남아있는 거라 생각하냐면은 옆에 보니까 흠집이 별로 없고 짜임 맞춤된 구멍들이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상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옛날에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선생이야. 선생의 말을 잘 안 듣고 선생의 눈밖에 나면 정보를 얻지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 왜냐? 선생한테 잘 보여야 자기한테 좋은 자료를 보여주고 좋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만약에 선생 말을 잘 안 듣고 선생 눈밖에 나면 선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성의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학생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다른 학생 맞춰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있었던 거지.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그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 디지털화가 시작되고 자료가 대중화되면서, 옛날에 전문가의 자료들이었던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선생의 입지가 되게 낮았어. 왜냐? 지금은 사람 선생이 아니라 수많은 선생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기억력이 제공해주는 정보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간이 아닌 선생님들이죠. 유튜브 선생, 틱톡 선생, 인스타그램 선생, 뭐 수도 없죠.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 선생님도 있어. 전 세계의 모든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잖아. 사실상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딸도 지금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는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보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밖에서 보충 수업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다녀야 다른 학생들과 성적에 대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의 선생님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낮 시간 동안에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돌봐주고 적정 시간 동안 교과에 나오는 내용 정도 전달해주고 수많은 다른 밖에 있는 선생들한테 자기의 역할을 양보한 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선생의 위치는 계속해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생이 선생한테 잘 보여야 되는 존재, 을의 입장에서 지금은 갑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라던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학생의 인권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론적인 얘기에 부차적인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옛날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많은 컨텐츠로 나눠졌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조선시대 이전, 일제강점기 이전에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선생님한테 가서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은 깨갱대고 막 사실 그랬었는데, 나 어릴 때도 그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좀 과도한 폭력 그런 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 나는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나 정확하게는 이유는 기억 안 나는데 사실 별거 아니었어. 내가 껌을 씹고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엔 그거야. 내가 껌을 씹고 있어. 기술 선생이었는데 우리 담임이었어. 그 사람 수업 시간이었는데 나보고 나오라 하더라고. 어떤 이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치는 거야. 그래갖고 너 왜 나한테 맞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진짜 뺨을 퍽퍽 소리 날 정도로 막 때리는 거야. 내 입속에 있던 침이 사방으로 튕겨나가고 뺨이 멈들 정도로 엄청 많이 맞았어. 그럼 다시
물어보더라고. 너 나한테 왜 맞았는지 아냐고. 내가 그때 알게 된 것 같아. 껌이 입속에 있었으니까. 제가 껌 씹어서 너 감히 수업 시간에 누가 하면서 막 나를 때렸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 지금 한 30년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게 그렇게 맞았어도 나는 그 상황의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했어. 그냥 좀 억울했었지. 껌 좀 씹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때리나 정도로. 그러고 나서도 그 선생님을 그다지 미워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이 문제되는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지도 않았고 지금이었으면 날 팼던 그 선생님은 수갑 찼을걸? 1부는 여기까지. 2부에서는 옛날 스승님들을 위한 선물과 촌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